안녕하세요. 리눅스 공부하고 있고요. 8주차는 중간고사로 하고 건너뛰고 9주차를 시작을 합니다. 9주차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사실은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라기보다는 프로세스들이 있을 때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떤 프로세스들을 이제 뭐 CPU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든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든지, 메모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든지, 뭐 프로세스가 죽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들이 foreground로 떴을 때, 뭐 background로 떴을 때, 그렇게 이제 앞에서 바로 실행시키느냐, 백그라운드로 뒤에서 실행시키느냐, 그거를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 그런 작업 제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예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이제 좀 알아야 되고요.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미리 얘기하면 process status라는 PS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프로세스를 검색할 수 있고, 프로세스를 필요에 따라서 강제로 종료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프로세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foreground 작업이 뭔지, background 작업이 뭔지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작업을 실행해보고, 그 백그라운드는 이제 밑에서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시 포그라운드로 앞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건 이제 background라는 이름을 가진 bg라는 명령어를 배울 거고요. foreground라는 뜻을 가진 fg라는 명령어를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crontab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명령이 실행되도록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crontab은 뭐 예를 들어서 예약해서 파일을 주기적으로 백업을 한다든지, 뭐 시스템에 뭐 검사를 한다든지, 뭐 시스템 리부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유용한 툴입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우리 이제 리눅스 기본 명령의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고요. 프로세스 관리를 하고 있어요. 프로세스 관리는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관리, 그 다음에 작업 제어, 그 다음에 작업 예약,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프로세스는 뭐 크게 어려운 뜻이 아니고 현재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자, 일단 이건 나중에 보고,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럼 이제 C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짰다고 했을 때, 이런 거 이제 소스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파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얘는 일단 만들어진 거고 컴퓨터에 아직 뭐 실행이 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글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씨가 기계어로 번역돼서 컴퓨터 CPU가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는 컴파일이란 과정을 거칩니다. 컴파일이란 과정을 거치면 이제 정기적인 신호에서 on, off라는 뜻을 가진 1010을 가진 이런 프로그램, 기계어가 알아먹을 수 있는 기계어로 이제 프로그램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실행 가능한 파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이게 CPU라는 데 들어가서 이 실행을 시킬 때는 이제 명령어 메모리라는 데 올라가 있어서 얘가 명령어 메모리에서 CPU로 명령어를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하나씩 실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명령어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하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현재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다. 그러면 그게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요즘 컴퓨터 시스템은 성능이 좋아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제 수행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동시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프로세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세스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리고 프로세스는 고유 번호를 가져요. 고유 번호. 각 프로세스들은 자기의 고유 번호가 할당되어 있어서 PID라는 놈을 보면 얘는 이걸 가지고 이게 자기한테 딱 하나만 주어진 프로세스 번호이기 때문에 얘를 뭐 살린다든지 죽인다든지 프라이어리티를 낮게 한다든지 높게 한다든지 백그라운드로 돌린다든지 포그라운드로 띄운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가장 먼저 뜨는 프로세스는 init이라는 부팅할 때 뜨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프로세스는 현재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또 다른 프로세스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의 관계들을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때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는 또 다른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새로 나온 자식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를 실행시켰던 아까의 자식 프로세스는 얘에 대해서는 부모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부팅할 때 프로세스가 이제 몇 개가 뜨게 되는데,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너무 깊은 얘기라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부팅할 때 뜨는 첫 번째 프로세스들을 제외하면 모든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거의 조상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는 할 일이 끝나면 부모 프로세스에게 결과를 돌려주고 종료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들은 예를 들면 bash, shell 같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명령을 실행시키면 그게 다 자식 프로세스들이 되는 거예요. 뭐 vi를 실행시켰다든지 ls를 실행시켰다든지. 이제 vi를 실행시키면 우리가 프로세스를 계속 하다가 끝나면 다시 shell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 프로세스한테 결과를 돌려주고 종료하는 거고, ls라는 명령을 실행시키면 ls라는 명령이 시스템을 살펴보고 그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다시 부모 프로세스로 복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이고, 이제 조금 깊은 얘기이기는 합니다. 자, 프로세스의 번호를 프로세스 ID라고 해서 PID라고 합니다. 프로세스는 몇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네이버나 구글에 접속을 하려면 내가 이제 거기 있는 서비스가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웹사이트, 웹서버에 그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이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데몬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HTTP라든지 FTP라든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데몬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orphan, 고아는 무슨 뜻이에요? 부모가 없다라는 뜻이죠. 부모가 자식을 실행시켰는데 자식이 지금 실행 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사용자가 뭐 창을 닫았다든지, 부모 창 있잖아요. 예를 들면 터미널, 부모 프로세스를 닫았다든지 하는데 자식 프로세스는 아직 실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실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고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 부모 프로세스가 뭔지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을 그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1번 프로세스가 이 고아 프로세스들의 새로운 부모 프로세스가 돼서 작업 종료를 지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약간 특별한 프로세스예요. 좀비. 이제 좀비라고 얘기를 하죠. 좀비. 자식 프로세스가 실행을 종료를 했는데 프로세스 테이블 목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프로세스라서 관리자가 없애줘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좀비 프로세스는 이제 프로세스 스테이터스들을 보면 defunct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defunct는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비 프로세스가 증가하면 프로세스 테이블의 용량이 부족해서 일반 프로세스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비 프로세스들은 찾아서 이제 죽여줘야 됩니다. 왜 죽여준다는 과격한 단어를 쓰냐면 프로세스를 죽일 때 kill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kill.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고요. 그 프로세스를 이제 정리를 하면 방금 봤던 데몬 프로세스, 부모 자식 프로세스, 그 다음에 올펀 고아 프로세스, 그 다음에 좀비 프로세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건 이제 좀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이제 좀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관심 둬야 될 거는 뭐냐면 프로세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뭐 좀비 프로세스를 구분한다든지 뭐 부모 자식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정도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어를 봅시다. 명령어는 프로세스의 목록을 보는 명령어는 ps, process status. 그런데 PS가 이 리눅스의 이 버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자세하게 안다기보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실행한 프로세스들을 보는 명령어가 PS라고 한다면 시스템 전체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PS-EF 혹은 마이너스가 붙지 않은 AUX, 그래서 PS-EF 혹은 PS-AUX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전부 다 보여요. 그래서 이 정도는 분명히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정한 프로세스를 찾는다든지 프로세스 아이디를 참고해서 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보고 얘를 뭐 죽인다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많이 쓰고요. 이제 GNU 옵션도 있는데 요거는 뭐 PID 쓰는 거, 요거는 특정한 PID 정보를 출력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유닉스 계열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짝대기를 붙여서 EFUP 이렇게 쓰고요. BSD 옵션에서는 AUX. 그래서 각각은 이제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옵션을 붙여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게 간단하게 표시하는 거구나, 이게 더 자세하게 표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현재 단말기에 프로세스 목록, 내 사용자, 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로그인한 사용자가 프로세스를 뭐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 쉘이나 터미널에서 실행한 사용자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PS라고 치면
지금은 지금 루트로 로그인을 했어요. 루트로 로그인을 했고, 그래서 PS를 치면 지금 막 로그인한 상태라서 지금 이제 이 터미널 1번 터미널에 PTS가 터미널이거든요. 1번 터미널에서 프로세스가 이제 두 개가 떠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로그인했을 때 들어온 bash라는 프로세스와 지금 ps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어가 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프로세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지금은 이제 PID, 그 다음에 터미널, 그 다음에 언제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언제 이제 커맨드 이름, 명령어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F라는 옵션을 쓰면 이제 그 parent process, 부모 프로세스의 아이디라든지 뭐 다른 정보들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더 자세하게. 그래서 UID는 누가 수행시켰는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아이디는 이거가 되는 거고, 그죠? UID는 유저 아이디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루트니까 루트가 되는 거고, 프로세스의 아이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PID, 부모 프로세스의 아이디는 어쩌고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시작한 시간,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그 다음에 C는 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요즘에 잘 안 쓰는 거라서. 그 다음에 시간은 그렇고, 그 다음에 명령어 이름은 이렇다. 자, 조금 중요한 건,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배시 안에서 PS를 실행시켰잖아요. 배시 안에서 PS-F를 실행시켰죠. 배시의 ID가 10921이에요. PS의 PPID는 10921입니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가 이거구나, 배시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UID, PPID, PID, PPID, 그 다음에 이게 C가 CPU 사용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값이라서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starting time, 그 다음에 터미널 번호,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 그 다음에 명령어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라는 옵션이 있어요. A. 이제 AUX가 있다고 했잖아요. AUX 중에서 A 옵션. PSA를 쳐보면 이제 뭐라고 막 나와요. 이제 전부 다 프로세스, 전부 다 보여줘. 이겠죠? 전부 다 보여줘서 이렇게 치면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고 이제 스테이터스가 있어요. 상태들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좀 보기에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상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뭐냐? 지금 PSA를 실행시키고 있잖아요. 실행시키고 있었죠. 얘를 출력했을 때 실행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R이에요. running. 나머지는 전부 다 대기 상태예요. sleep 상태. 대기 상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작업 컨트롤 할 때, 잡 컨트롤 할 때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스톱 된 상태가 있어요. 그 프로세스는 진행하지 않고 잠시 중지한 상태, 그 T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프로세스, 사실은 여기가 시스템 관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실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좀비 프로세스가 막 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S타임 시작한 시간이고, 그 다음에 작은 S는 세션의 리더다. 세션의 리더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5번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PSA를 실행시킨 터미널이 5번이거든요. 이렇게 5번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배시에서 얘를 실행시켰는데 지금 이 두 개가 연결돼 있잖아요. 얘가 부모, 얘가 자식이죠. 그러면은
이 부모 프로세스가 세션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좀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 다음에 foreground로 지금 보면서 실행되는 그런 프로세스, 그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로 나오게 되고요. 지금은 PSA가 실행되고 있었으니까 얘가 foreground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배시가 떠 있으니까 다른 터미널들이거든요. 배시가 떠 있으니까 플러스 키가 다 나오는 거고, 여기 있는 배시는 PS를 실행시켰기 때문에 잠깐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가 없어진 거죠. 원래는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L은 이제 멀티트레드를 뜻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CPU도 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꼭 알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정도 단계에서는 이렇게 러닝이냐, 슬리핑이냐, 스탑 됐느냐, 좀비이냐, 요 정도는 꼭 알고 나머지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참고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U를 같이 쓰면 이제 상세한 정보를 나타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user, PID, 그 다음에 %CPU, %memory, 얘네들은 그야말로 CPU와 메모리를 얼마나 잡아먹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 진짜 메모리, 리얼 메모리, 터미널,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언제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실행한 시간, 커맨드, 이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을 보면 참고하세요. 참고. 이것도 이제 아까 거 뭐 R이나 S나 T나 Z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고, 요 내용은 좀 참고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이제 퍼센트의 CPU가 뭐 100%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무슨 어마어마한 연산을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 스톡된 거예요. 뭔가 반복 연산에서 막혔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메모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든지 우리가 이제 뜻하지 않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percent of memory and CPU를 보고 얘네들을 이제 컨트롤 해줘야 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참고로 사용하고 있는 가상 메모리를 얼마 잡아서 쓰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눈에 딱 보이는 것들은 이제 퍼센트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좀 보는 걸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전체 프로세스 목록 출력하는 유닉스 옵션, 이거는 꼭 구분해야 될 것 같진 않고요. 역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합시다. 자, 이 옵션을 쓰면 시스템의 전체 프로세스가 다 나와요. 이게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복습도 할 겸 이게 길기 때문에 앞에 10줄만 보자 해서 파이프를 치고 그 다음에 헤드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10줄만 딱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F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필드가, 컬럼 필드가 더 많아져요. 약간 AUX처럼 UID는 뭐다, PID는 뭐다, PPID는 뭐다, C는 안 쓴다 그랬고, S타임이 어떻게 된다, TTY가 보니까 여기 물음표가 있는 것들이 있죠. 물음표가 있는 것들은 부모 프로세스를 모르는 것들이에요. 부모 프로세스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느 터미널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터미널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터미널이 딱 보이지가 않는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들이 이렇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PS-EF를 냈고 지금은
AUX를 해볼 건데 AUX를 하기 전에 AX를 해볼 거예요. 모든 프로세스를 출력을 해봐라. 그럼 이제 모든 프로세스를 보여주는데 그것도 이제 헤드를 써서 뭐죠? 파이프를 치고 헤드를 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AUX 옵션은 이렇게 필드를 자세하게 알려주죠. 가상 메모리가 어쨌다느니 리얼 메모리가 어쨌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들, 이 프로세스들이 내가 모르는 사용자가 있는가? 아니면 잘 들어오지 않았던 사용자가 있는가? 이런 걸 보고 이제 유해한 사용자를 걸러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프로세스 아이디를 보고 뭔가를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기 전에 또 따르게 이제 CPU나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프로세스들이 없는가? 이렇게 보고 그런 프로세스 아이디를 보고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커맨드 중에서도 알려진 뭐 바이러스성 실행 파일이 있는가? 뭐 스팸성 실행 파일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사용자의 프로세스를 출력해보자. 이제 어저께 누구 아이디, 어떤 해커가 누구 아이디를 이제 빌미로 들어와서 뭔가 발견된 흔적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유저의 모든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저별로 이런 유저가 띄운 프로세스가 뭐뭐 있느냐. 이제 우리는 굉장히 착한 유저이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몇 개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띄울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F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ID를 알 때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옵션을 뭐죠? 이렇게 PS를 띄울 수가 있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PS하고 프로세스들이 뭔지를 알아야 PID를 아는 거지. PID를 먼저 알면 이거를 해서 뭐 하느냐?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쓰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PS를 해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도 지원을 한다 라고 하고 하나씩 따라 해보기 바랍니다. 자, PS 명령을 사용을 해서 특정 프로세스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검색은 어떻게 해요? grep이라는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PS하고 파이프를 치고 grep 하게 되면 특정 프로세스를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ps-ef 전체를 다 보여줘. 그런데 bash라는 이름을 보여줘 라고 하면 이제 전체 그 프로세스들 중에서 bash만 딱 걸러서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쪽 필드는 요 칸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보다 더 글자가 많아 라는 뜻에서 플러스만 치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합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 말이 좀 빠르다고 해서 여러분도 빠르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면서 가기 바랍니다. pgrep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pgrep, process grep. 그래서 이런 특정한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옵션은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bash라는 패턴을 지정을 해볼 건데 pgrep-l, l은 뭐예요? 프로세스의 이름을 출력을 한다. 이제 이름까지 출력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bash라는 프로세스를 찾아봐. pgrep. 그러면은 이러한 아이디를 가진 bash라는 거를 찾아요. 자, 그런데 bash라는 꼭 bash라고 써야 되느냐? 이제 이 -x 옵션을 쓰면 꼭 bash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ba라고 쓰면 ba가 포함된 패턴을 전부 다 찾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BA 다르게 가는 프로세스들이 없기 때문에 배시들을 전부 다 똑같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pgrep 같은 경우에는 -L 옵션을 지정하면 명령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L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프로세스들의 번호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아까 이제 이게 PID만 알면 PS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쓰임새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grep을 PS 명령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보자. 자, 뭐냐면 여기 보면 이게 순서가 좀 바뀌긴 했네. 우리 밑에 거부터 봅시다. 밑에 거부터. 자, 이게 뭐죠? pgrep bash 하면 요 위에 실행시킨 명령들의 결과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PS에 P 옵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프로세스 ID를 여기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아이디들의 요 아이디가 지금 여기서 받아온 거잖아요. 여기서 그지? 우리 지금 이 명령을 수행을 했으니까 여기 지금 틱다운표 1번 옆에 있는 틱다운표를 사용을 해서 이거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PID만 쭉 나열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PID에 대한 PS를 우리가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조금 이제 좀 고급 관리자죠. 고급 관리자.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명령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달러를 쓰고 괄호를 써요. 달러를 쓰고 괄호를 쓰면 이 안에 있는 명령어의 결과가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명령어의 결과는 여기 있는 결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PID들에 대한 PS를 F로 해줘. F 옵션을 가지고 해줘. 그럼 이렇게 이제 그러한 PID들에 대한 정보를 쭉 나열을 해줍니다. 자, 좀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일단 PS는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해서 프로세스들을 나열을 해보고 우리가 원하는 프로세스들을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안 좋은 프로세스가 나왔을 때 이제 종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료하는 명령은 kill이라는 명령이에요. kill이라는 명령은 옵션이 있는데 옵션을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다른 거는 잘 안 씁니다. 프로세스를 종료하라고 했는데 종료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종료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무조건 죽여라. kill -9 강제 종료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kill을 그냥 쓰는 경우는 특별히는 잘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끝내는 게 kill이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안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세스를 관리자가 일부러 종료를 해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kill -9라는 옵션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일단 kill -9를 보기 전에 한번 봅시다. 자, bash를 실행시킨 프로세스들 중에서 특정한 걸 찾아서 종료를 시켜보자. 자, 그러면 bash를 실행시킨 프로세스 아이디들을 찾아봐서 그거에 대해서 PS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뭘 알 수 있느냐? 터미널 번호들을 알 수가 있죠. 몇 번 터미널에 있는 프로세스를 내가 죽이고 싶어. 보니까 3번 터미널에 있는 프로세스를 내가 이제 무슨 이유든지 간에 얘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PID를 보면 92858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kill 92858 하면 얘가 죽죠. 자, 이때 주의할 사항. UID가 누구 거예요? 이 프로세스는 누구 거냐? 루트가 실행시킨 거란 말이죠. 지금 나는 누구냐? 나는 지금 루트예요. 루트만 죽일 수가 있죠. 프로세스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그 프로세스를 실행시킨 아이디 혹은 루트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히 종료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9 옵션을 사용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VI를 실행시키면 얘가 그냥은 안 끝나거든요. 자, 얘를, 요거는 이제 처음 나오는 거일 수도 있는데
백그라운드로 실행시켜 라는 옵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죠. 편집기잖아요.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VI가 저 뒤에서 그냥 떠버리거든요. 나는 편집을 못 하는 거죠. 자, 어쨌든 프로세스는 떴고, 이렇게 프로세스는 떴고 나는 터미널의 프롬프트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시켰거든. 백그라운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띄운 프로세스가 뭐가 있느냐 봤는데 배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PS가 있고, 아까 띄운 VI가 있는 거예요. VI가 있는데 뭐 내가 뭐 볼 수가 없어. 그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리눅스가 일단은 스탑을 시킨 거죠. 요거는 자동으로 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거 어떡하지? VI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가 편집하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냥 끝내버릴까? 라는 생각으로 kill VI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보면 93064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죽여라, 끝내라 라고 했어. 그랬더니 얘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는 명령을 수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명령을 수행은 하긴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요. PS 해봤더니 아직도 있네. 아직도 있어. 얘는 시스템의 특성상, 프로그램의 특성상 바로 이렇게 킬 시그널로 그냥 끝나지가 않는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은 이제 강제 종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강제 종료하는 명령은 kill -9 -9를 쳐주고 93064 똑같이 해주면 이번에도 아무 말도 안 하죠. 아까도 명령을 실행한 거예요. 근데 안 죽은 거지. 이번에는 강제로 죽여 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죽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잔인하게 killed 라고 나오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kill -9는. 자, 그래서 kill 명령어까지 봤고요. 또 하나 관리 도구가 있는데 PS도 좋지만 이제 외부 명령 중에 탑 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PS AUX나 PS-EF 이런 거를 대신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프로세스의 이제 priority, 우선순위라든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런 것들도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자세한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탑이라는 게 있다. 여기서는 우리는 아직 이제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탑이라는 게 있다 라는 걸 알아두고 탑을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더 복잡해요. 보니까 PID가 있고 유저 ID가 있고 새로 나온 priority가 있고 nice라는 값이 있다고 그랬는데 nice라는 값을 사용해서 priority를 바꿔줄 수 있거든요. priority 보면 전부 다 20이에요. 20. priority 굉장히 균일하죠. 이 말은 모든 프로세스들이 동등한 20이라는 priority 우선권을 갖고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뜻하고 priority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게 이제 더 CPU나 메모리나 할당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좀 복잡한 얘기라서 그런 게 있나 보다 라는 정도로 알아두고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프로세스의 관리 명령 마지막 이제 여러 OS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느냐. 자, 윈도우스에서 봐도 작업 관리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애플 컴퓨터예요. 이제 맥 OS에서도 이렇게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리눅스 데스크탑이에요. 우분투라는 리눅스인데 우분투 데스크탑에도 이렇게 시스템 감시라는 이제 툴이 있어서 띄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장 로우 레벨에서 보고 있죠. 우리가 가장 로우 레벨에서 보는 거는 이제 탑 같은 탑이나 뭐 PS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다 똑같은 툴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윈도우스나 이런 데서는 관리자가 대부분 개인 사용자잖아요. 그런데 리눅스에서는 관리자가 보통 이제 큰 서버 관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아주 강력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거를 알아두면서 PS에 대해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잘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